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경찰국 신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죠. 한동훈 법무장관도 신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 중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을 사유화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우청룡 좌백호, 이 풍수지리에서 명당을 논할 때 사용되는 말이지만요. 흔히 수족처럼 든든한 복심들을 빗댈 때 쓰기도 합니다. 이 복국장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우청룡은 용띠인 신체커, 좌백호는 호랑이띠인 저 박마커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복심들이 있겠죠.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 가운데선 이 두 사람을 꼽고 있는데요. 이로써 대통령은 최측근 좌동훈, 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네, 민주당에 따르면 우청룡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좌백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두 장관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을 사유화하려 한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1차 검증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재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은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입니다. 오늘 주민은 1대1 질의응답 시간으로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이 묻고 두 장관이 직접 답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민주당 간 백브리핑부터 살펴볼까요? 이 장관 오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 조직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갖겠다는 건데요. 먼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안에는 이 치안본부가 있었죠. 하지만 지난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는데요. 이번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이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다시 생긴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경찰국 신설은 이 과거로의 회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이 장관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최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더 큰 폭으로 확대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한 채 30년 전 경찰 신설 당시의 경찰 지휘나 통제에 관해서 아무런 조직이나 인원을 두지 않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안본부와 경찰국은 그 규모나 역할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치안본부는 지금의 경찰청 업무까지 흡수한 무소불위의 조직이었지만 경찰국은 견제에 충실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내 경찰 사무 관련 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30년 전으로 회귀하거나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0년 전으로 가려면 경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본부로 이관시킨 후에 지금의 국가경찰도 시도 소속으로 모조리 전환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행안부가 경찰을 입맛대로 주무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죠. 이 말만 견제일 뿐 장관이 얼마든지 이 경찰 업무에 개입하는 속셈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안이 행정부 장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발 아래 13만 경찰을 두는 권력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청와대가 행안부를 건너뛰어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이 과거 정부의 과오를 개선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역대 정부와 같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해경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안부 패싱의 부작용 사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요.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하면서 해경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시각이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지휘 개통을 바로 잡은 것뿐이라는 생각입니다. BH의 직접 지휘를 받아오던 것을 더 이상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관리와 지휘는 필수라는 논리죠.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경찰국 신설이 현행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를 하려는 그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장관을 탄핵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탄핵 사유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이 장관의 답은 뭘까요?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는데 그걸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글쎄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법 개정은 제 생각은 지금 현행 법률로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으로 민주당이 묻고 한동훈이 답하다로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아직도 안개 속이죠. 인선을 위한 첫걸음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는 사이 한동훈 장관은 2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지휘부 인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한 장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장관을 향한 첫 번째 질문, 검찰에 자신의 측근 인사들만 앉혀놓고 신임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생각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미루는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요직을 측근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바지총장으로 만들고 정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한 장관, 이상민 장관처럼 브리핑을 열진 않았지만요. 행동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오늘 고검장, 검사장 승진자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이 열렸죠.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런 당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검찰 업무 시스템을 수준 높게 바꾸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구성원 모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인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 장관, 이번 주에는 차장, 부장 검사들도 싹 물갈이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차장, 부장 검사면 이 중간 간부로서 일선 검찰청의 수사 핵심 인력들인데요. 현재 일선 검찰청에선 대장동,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인데요. 중간 간부 인사가 완료가 되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죠.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두 번째 질문은 정치 보복 수사 아니냐입니다. 이거를 좀 수사를 들어가겠다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정치 보복 프레임 아닙니까? 윗선으로 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윗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칼끝을 겨눌 생각이 아니냐는 의구심인데요. 한 장관도 윤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일 텐데 윤 대통령이 즐겨 쓴 말, 이 법과 원칙이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이 법과 원칙을 향한 사랑이라면 한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밀리지 않나 봅니다. 오늘 검사장 승진자들에게 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법대로 진행한 것일 뿐이란 입장인 것 같군요.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지목된 좌동훈, 우상민 장관의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당분간 두 사람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 다 야당의 비판이나 외풍에는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주위 남아지는 드라마 속 대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충고 하나 할게. 안 들어 충고 안 들어